오늘도 네. 이재명 그 면소법 있지 않습니까? 아 맞다. 법사위 다 통과했죠. 법사위 다 통과했어요. 예. 정말 오만 저는 말로만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웃고 있지 네. 속으로는 오만 방자하기 그지 없어요. 그 공약들도요. 예. 무슨 중도 보수를 자꾸 호소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다 기업 못 살게 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안, 뭐 양곡관리법 등등 네. 우리가 정말 악법이라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 다 그냥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냥 그대로인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만 기억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면소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는 대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어떤 죄를 벌하든 그게 법 조문에 그 죄목이 써 있어야만 그거에 근거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아예 지워버리든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약화시키는 그런 법을 고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이 없어져 버렸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면소. 그 제가 설명 맞게 한 거죠. 네.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 다 중지하게 하는 법도 지금 만들고 있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예. 네. 그 동아일보가 굉장히 사실은 보수 진영이 보기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 논조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지난 하시는데 몇 달 동안 그랬었어요. 네. 오늘은 그 논설위원 칼럼에 이진영 논설위원인가요? 네. 연성 내란이다 이건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것은 연성 내란이다. 네. 총칼을 들고서 내란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막을 수라도 있는데 네. 합법적으로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면은 여기에 이제 당하는 것이다. 그게 네. 이제 독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저 처음 알았어요. 네. 대법원 구성을 바꾼 거예요. 아.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숫자를 확 늘려가지고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다음부터는 정부의 불리한 판결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네. 16년 동안의 장기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목격한 바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도 웬만하면은 좀 조심하고 눈치를 봐서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버젓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이제 끝났어. 우리 멋대로야. 이제 너희들 이제 두고 봐. 너 그 판결한 그 대법관들 너네들 한 달만 기다려 이러잖아요. 이것들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역할 분담이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네.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민생 공약 무슨 공약하면서 웃고 다니는데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다 법조문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건데 마치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으다. 연성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연성 내란이. 근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가게 될 가능성이 그거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네. 정말 너무나 죄송하죠. 국민들께.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왜 너희는 너희끼리 싸우고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느냐.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막아야죠. 107명이 똘똘 뭉쳐도 네. 막기에 버거울 텐데 네. 107명마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네.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건 20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저희 당 내부에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진심들은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진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휘력이 누군가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예. 후보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제가 거는 희망은 네. 이분이 그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씀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면 네.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죽기 살기로 20일 동안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저는 정정당당 김문수 이 현수막이 다 걸렸잖아요. 네.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정당당한 길로 간다. 나는 내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분의 삶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갑자기 어떤 거창한 무슨 공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과연 승부가 될까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많이 하는 후보, 그리고 사법부마저 이제 초토화시키고, 이미 입법부 초토화됐고 행정부 초토화시켰는데 사법부마저 초토화시키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데,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후보 세력들과 진심을 갖고 있고 정직하게 하는 후보,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 그 후보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좀 구별해 주시기를, 구별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을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제가 거는 희망은 이분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한테 그것이 알려질 수 있겠다, 국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희망을 걸어 봅니다. 제가 시비를 한번 붙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정정당당 그 네 글자에 대해서 어떤 네. 분들은 네. 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파면을 겪어내고 있는 당이 정정당당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계엄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 사과를 드렸고 반성하고 있고 사죄했고, 네. 그리고 탄핵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오롯이 이제 받고 있죠. 네. 네, 탄핵 그 결과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의 결과로 파면됐고 네. 형사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중에 죄송합니다. 네. 정정당당 말고 석고대죄라고 쓰고 나와야 돼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정당당이라니 좀 앞뒤가 뭔가 엇갈리는 느낌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3년은 네. 일단 일단락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 5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것을 저는 판단해 주시기를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이 사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그 새로운 후보입니까? 이분이 지난 3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가 겪었던 그 비극과 그 충돌들에 적어도 저는 아무리 낮게 봐도 30에서 40%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했어요. 네. 근데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60, 70%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도 갔고 탄핵도 됐고 재판 줄줄이 받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식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판단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내려주시기를. 김문수 후보가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잘한 것도 있죠. 그리고 실정도 있고. 그런데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정당당 네 글자는 김문수 후보 개인 입장에서 정정당당하다,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성추현 의장님. 예.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지금 그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꺼내 주셔서 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제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중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여의도는 완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은 아마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개헌이 가능한 숫자의 그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 몇몇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 김상욱이 민주당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뭐 대통령이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대법원 숫자 30명으로 늘리고, 헌법재판관 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두 사람 또 바로 임명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다 손에 쥐는 거고, 거기에 대중들의 득표율까지 지지율까지 50%를 상회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상 유럽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런 대중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자들을 네. 좀 더 높게 봐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제 6월 3일 날 네.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뭔가 뭐 개헌까지 해가면서 뭔가 개헌이 뭔가 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권한을 뭐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네. 뭐 이런 쪽 역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 우리나라 주권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 이상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 전제가 사라질 거예요. 저는 유권자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거가 지금 내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은 통과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는 건데 지금 네. 당에서 만약에 이걸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하는 것까지 결정하게 되면 민심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겠죠. 법사위하고 본회의를 구태여 구별을 하시는군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또 상임 본회의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상정을 시키는 것도 왜냐하면 아니고. 법사위도 민주당이 장악, 본회의도 민주당이 장악, 국회의장도 완전히 그 민주당 하자는 대로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이런 상황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것이 본회의 가면 숫자가 비등비등해가지고 이게 드랍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이걸 법사위 따로 본회의 따로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법사위 통과되면 법사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과시키겠다고 생각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본회의는 예. 당의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 이거 법사위에서 올라온 거 이거 이번에 통과시키자라고 결정을 최종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 지도부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을 죄송합니다. 짓다 치우고 하는 일을 매우 감정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시면 죄송합니다. 네,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라는 말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저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약간의 각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아무튼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일단 지도부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은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내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막 뭐 6월 3일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뭐 진행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민심이 일단 봤을 때 뭐 지금 민주당 지지가 뭐 지금 대선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수가 앞으로 민주당이 뭘 해도 지지해 주겠다는 아니에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중에 다수 일부 다수는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파면당한 정부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야 이번엔 민주당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그 이후에 뭐 지금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너무 속도를 내면서 간다. 저는 브레이크는 그분들이 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국힘이 막 이렇게 좀 벌써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도 그런 국힘의 외침은 저희한테 브레이크를 못 겁니다. 민심이 지표로 나타나야 브레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지금 민심 지표가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법사위 통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민심이 느끼기에 이거 개혁의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3일 이후에 민심이 민주당을 이제는 파면당한 정부가 아닌 너네한테 선택권을 줬는데 이젠 너네를 감시해야지. 대한민국 주권자들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당이 만약에 너무 독주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민심 바로 돌아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네. 지난 3년 5년 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일들을 보면은 그분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제 인상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시청자들 또는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이병태 지금 다시 들어가려다가 뭐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쫓겨났다는 말도 좀 부적절합니다. 쫓겨나진 않았고 그분은 뭔가 직을 맡지 않았을 뿐이지 당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캠프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결심한 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실력과 어떤 책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게 우리의 인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순화시켜서 지금 속마음 드러내시지 않고 뭐 실력과 성의 승리 사회자님 또 화내실까봐. 아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왔던 거는 결국 민심이 일단 허락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지지율로 나타내줬기 때문에.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이제 6월 3일 이후부터는 국정 지지율이에요. 국정 지지율이 안 나타나면 그 말씀하신 실력과 책략을 발휘 못합니다. 지지율 기반 없이는 절대 그런 거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밀어지고 있으면 하겠죠.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의 틀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 성채훈 의장님 같은 분은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저게 사실 맞죠. 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민심이 그때는 그러면 뭐 다 반기를 들어서 제동을 걸었습니까? 왜 안 됐을까? 저는 그 상식을 약간 뛰어넘는 일들을 막 하는데 우파는 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냥 막 하기 때문에 민심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선전, 선동, 조작 이런 것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능합니다. 좌파는. 또 언론 지형도 굉장히 유리하게 막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긴 기간 동안은 결국 민심이 현명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정권도 잃어버렸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막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틀까지 막 바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법부의 틀을 다 바꿔버리고 국가의 틀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개헌도 하고 이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무서운 연속 내란이라는 겁니다.